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기초용어 민법편입니다. 네, 기초용어라서 그냥 부담 없이 용어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용어는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간접 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 점유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인정된다. 다음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소유자가 타인,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강박 행위에 의하여 두려운 마음, 공포심을 주었기 때문에 마음에 없이 행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계약금. 유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관습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거듭된 관행이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 건물 취득자에게 철거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건물 취득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것은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다. 물권은 절대적이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의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권리란 특정의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법률상의 힘이다. 권리, 법력설 이런 걸 말합니다. 권리 경합. 권리 경합이란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개가 발생하지만 그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를 권리 경합이라고 합니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실질적으로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민법은 권리 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획일적, 수상적,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권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원. 권원이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적 원인을 권원이라고 합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이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최고액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다음은 금반원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란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권은 희망권 같은 말이고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 장래에 실현되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현재의 기대 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 개시 전에 추정 상속인의 지위 등이 있습니다. 기성조건, 조건의 성부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과거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하므로 기성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은 아니다. 다음은 기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실현되거나 또는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다음은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행위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계약의 취소, 해제, 추인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 계약이다. 다음은 도달주의란 완성된 의사표시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는 국가가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관계를 적어둔 공적 장부를 등기부라고 합니다. 곧 등기는 물건의 존재 및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등기부 취득시효.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이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절대권, 대세권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민법상 물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고 당사자가 임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네, 다음은 미성년자. 민법상 만 19세로 성년이 되면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제 158조. 민법의 법원이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판사가 사용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이다.
법규 경합, 법조 경합 같은 말이고요. 법규 경합이란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규정이 다른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하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가 주를 이루나 준법률 행위나 불법 행위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각계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대리,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 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법인 설립 등기가 맞춰지면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비법인 사단은 단체적인 외형을 갖추었으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이다. 법정 과실, 원물로부터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 중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임대차의 차임 등 그런 것이 그 예이다. 변제, 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대리인,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 제 121조 언제나 본인의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어떤 영화 제목 같네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물건과 부합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256조.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불능조건,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조건이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전부 무효이다. 불법 행위, 불법 행위란 책임 능력이 있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실인 관습, 관습법과 달리 법적 확신을 획득하지 못한 관행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는 구별된다. 사용자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시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원권이란 단체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등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당시에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친위 측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친위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린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이용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선의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선의점유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일정한 권리 불행사의 사실 상태가 법률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일정한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의 기간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효 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사유가 그치는 뒤에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는 바로 완성되는 것이며 정지되기 전에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로 되지 않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트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하거나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중단 절차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178조. 소유권. 소유권이란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을 말한다. 친위성실의 원칙, 친위칙. 친위성실의 원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는 때에 새삼스럽게 종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친위 측에 위반되어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의 일방 위임인이 상대방 수임인에게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질은 낙성, 편무, 무상, 불료식 계약이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인격권.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등과 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분리할 수가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일신 전속적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일신 전속권. 일신 전속권이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가족권, 인격권 이런 걸 말하고요. 타인이 대리 또는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격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751조 친권 913조 이런 게 있고요. 그런 일신 전속권과 권리 자체가 타인에게 이전되어서는 그 의미가 없는 경우니까 권리 주체만이 누릴 수 있는 귀속상의 귀속하니까 또 게임에서 귀속 아이템이 생각나네요. 일단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 있다.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은 양도, 상속 그런 게 모두 불가능한 경우 부양 청구권 양도 상속이 안 되고요. 부부간의 권리 이것도 양도나 상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상속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이건 상속은 됩니다. 일신 전속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임대차. 당사자 일방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이다. 차임은 차용물의 대가이지 이자가 아니고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라도 무방하다. 자주점유. 이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저당권. 저당권이란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점유 이전하지 않은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한 후 전세권 소멸 시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 물권을 말한다. 점유권.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합법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의 행사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4조. 그러나 선의인 경우라고 해도 그러나 선의인 경우라도 포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좀 살짝 말이 어렵네요.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205조.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에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란 타인의 지시를 받아 점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 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베이비시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애를 봐준다고 해서 그 아이의 친권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것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조건. 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 효과의 발생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다. 종된 권리. 종자가 한자로 따를 종이죠. 종된 권리란 다른 권리에 대해 종속관계에 있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 원본 채권이 있어야겠죠. 피담보권에 대한 담보물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겠죠. 보증계약. 보증이 있어야겠죠.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준물권. 준물권이란 광업권, 어업권과 같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준물권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말도 좀 있으면 안 나오네. 준용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네, 나중에 보고요. 지배권.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표적인 예가 물권이 있고요. 지식재산권도 있고 인격권, 친권, 후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그 위에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란 저작, 발명 등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등이 있습니다. 지역권은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에서 본 것 같네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컨대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유치를 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결국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시상의 의사표시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그 불일치를 자신이 모를 때 이러한 착오는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아니면 허위표시와는 구별이 됩니다. 자, 채권이란 특정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이러한 채권 채무의 발생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대권, 대인권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치으시면 많이 왔네요.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계약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사회 행위를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책임능력이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불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불법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권, 대인권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청구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물권, 신조권, 상속권 등 일정한 지위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정을 통했다는 말인데요. 뭔가 짜고치기, 고스톱 칠 때 짜고친 거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통정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한다. 비진의 표시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하여 표시하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까지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예컨대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과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은 가장 매매가 대표적인 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무권대리 가운데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법원의 직권이 아닌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한 성년 후견 개시를 심판받은 자를 말한다. 와,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네, 나중에 자세히 확실하게 나중에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 같고요. 피자가 들어가는 거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가정법원이 직권이 아닌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인 개시 심판받은 자를 말한다. 와, 어렵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이 직권이 아닌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 후 한정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를 말한다. 네, P자로 시작하는 거 3인방 장난 아니네요. 와, 거의 중국어나 독일어, 프랑스어를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짝. 네, 넘어가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건 영어로 시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희용으로 시작하는 거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항변권. 항변권이란 특정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희용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네요.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민법에서 단순한 능력이라고 할 경우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여 객관화, 획일화, 연령이나 가정법원의 심판, 그런 획일화를 시킨 것으로서 민법은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예, 아까 봤던 아주 미치도록 어려운 용어였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 가운데서 표현대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거나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췄지만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경우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이 유효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성권 좀 엄청 길고 꽤 어려운 말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의권, 취소권, 투인권,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상계권, 매매 일방 예약 완결권, 상속 포기권, 이런 것들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지만 취소 채권자 취소권, 신생 부인권,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입양 취소권 등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또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 구속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등은 청구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으로 겉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법적 성질, 그거는 형성권이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민법의 이제 기초 용어 이제 살펴보는 이제 영상 분량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주택관리 관계법규 이거에 대한 용어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사 기초용어 중에서 민법 편이 이제 영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민법에 대한 기초용어 살펴보는 영상이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